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윌리입니다. 오늘은 김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일단 출발하기 앞서서 제 이동수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란도 스포츠 수동 차량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 차에서 보기 힘든 기어봉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좀 여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영상을 빨리 돌린 거고요. 안전 운행으로 지금 수도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좀 차가 덜 막혀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되게 바빠 보이네요. 네. 저도 김제 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호남 고속도로에 금산사 톨게이트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예쁜 풍경이 펼쳐집니다. 나무들이 상당히 예쁘죠. 운전하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좀 즐겁게 이동한 것 같아요. 드디어 금산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산사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주차장이 일주문 뒤편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걷고 있는데요. 현판에 보시면 모악산 금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찰에는 일주문이 있는데요. 속세의 번뇌를 잊고 하나의 마음으로 진리의 세계를 나아가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일주문을 지나왔기 때문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찰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가는 길이 참 넓고 아름다웠어요. 사찰에 들어서면 이렇게 현판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현판을 잘 안 읽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판을 잘 읽게 되더라고요. 금산사는 백제 법왕 때 창건돼서 신라 해공왕 때 중건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사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템플스테이 공간인데요. 이렇게 별도로 건물들이 있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사찰의 본당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계곡물이 흐르는 게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탈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서면 멋진 경내 풍경이 시작됩니다. 해탈교에서 내려다보면 시원한 계곡물을 볼 수 있는데요. 더운 날이어서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일주문 다음에 만나는 문은 금강문인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보통 사찰은 금강문하고 천왕문하고 둘 다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사찰들은 주로 천왕문이 있었는데요. 금강문이 있는 경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조각들은 금강 역사 또는 인왕 역사라고 하는데요. 불교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불법을 강력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금산사에 들어서면서 처음 느꼈던 느낌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부분도 경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인 보제루를 지나야 본격적인 경내로 들어설 수 있는데요. 보제루는 과거 외침이 잦았을 때 스님들이 싸우기 위해 모였던 장소였고요. 이후 전쟁이 끝났을 때는 강당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금산사 본당으로 진입했습니다. 경내를 파노라마로 한번 둘러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범종각입니다. 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다음 보이는 건물이 대장전 그리고 명부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대적광전이라는 금산사의 본 불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에 가려진 높은 건물이 바로 미륵전입니다. 사실 경내가 너무 커서 어떤 순서로 볼까 하다가 왼편부터 쭉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범종각에는 종 외에도 법고, 모거와 같은 다른 악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악기들이 불교 의식에 사용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 소리는 일반 사람을, 그리고 북소리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모거 소리는 물속 생물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건물은 대장전이라는 건물인데요. 보물 제827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특히 내부에 있는 10폭의 벽화가 유명한 곳입니다. 대적광전과 미륵전이 보이는 풍경이 멋져서 멈춰서 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특히 미륵전은 앞에 보시는 높은 건물을 말하고 이 건물이 국보 62호입니다. 대적광전에서는 실제 불공을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편으로 걷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높게 솟아있는 탑이 있는 제단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방등계단입니다. 여기서 계단의 의미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높이 오르는 계단이 아니고요. 불교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수계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찾아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요. 수계라는 활동은 불교에서 제가 신도나 출가 수행승 구별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이라고 합니다. 계단의 의미를 알고 다시 영상을 보니 저도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멀리 미륵전부터 경내 구석구석이 참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방등계단에서 방등의 의미는 위아래 사방으로 평등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등의 의미 때문에 누구나 수계를 할 수 있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단을 내려가 볼까요? 아래편에서 본 방등계단도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연등이 둘러져 있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은 지났지만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지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미륵전의 의미는 새로운 부처님 세계에서 성부를 다짐하는 참회와 소원을 비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륵전 옆에는 커다란 배롱나무가 있었는데요. 멀리서 본 배롱나무가 너무 예뻐서 가까이서 보려고 지금 나무로 가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장마 때 꽃이 만개해서 가을이 깊어지면서 꽃이 진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네요. 이제 금산사를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해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사찰에 먼저 오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오다 보니까 문 연 곳이 없어서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침 일찍 조용한 산사를 둘러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라 산사를 먼저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해탈교에 벌써 도착한 것 같은데요. 왠지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멋진 풍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저는 여행을 할 때 많이 조사하고 오는 편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외의 즐거움들을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산사에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서 가는 길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참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같은 모악산에 있는 금평저수지입니다. 금평저수지가 유명한 이유는 모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아서
마르지 않는 저수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정말 볼만한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날이 좀 흐렸지만 구름이 너무 멋있어서 한동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네요. 저수지 입구까지 가는 길에 조금은 특색 있는 점이 있었는데요. 강이 잘 보이는 왼편에 시가 써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팻말들이 시가 써 있는 팻말인데요. 디자인도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문구들과 연관된 그림도 그려 있어서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팻말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들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근처 뷰가 좋은 곳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혼자 오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왔으면 이 정자에서 맛있는 것을 사다 먹거나 아니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정자였습니다. 드디어 금평저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까는 사실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른편에는 저수지에서 나온 물들이 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일이다 보니까 한가로운 풍경이 너무 좋았네요. 저수지 주변으로 길게 나무 데크로 된 산책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길을 따라 보게 되면은 멀리 모악산의 멋진 풍경과 사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풍경이 잘 보이는 곳만 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걷다 보니까 풍경이 너무 좋고 길도 걷기가 너무 편해서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 오른편에는 큰 식당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수지의 풍경이 잘 보이는 야외 좌석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꼭 식사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 가다 보니 풍경에 취해 끝까지 한 바퀴 도를 것 같아서 얼른 마음을 접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아도 참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당에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낮술을 하고 계셨는데요. 너무나 부러워 보였습니다. 더운 날 걷다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서 카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른 카페는 오늘 여기라는 김제에 있는 카페인데요. KBS 예능 1박 2일 촬영지로도 유명한 카페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전면이 유리로 된 멋진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주변에 조경도 잘 되어 있어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정원의 작은 연못과 징검다리가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가기 전에 몇 가지 카페 후보지들을 찾아보고 이동했었는데요. 이곳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이렇게 맛있는 빵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카페였는데요.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페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뒤편에 멋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가는 길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간 날은 날이 많이 더워서 밖에서 커피를 마시기에는 조금 힘든 날이었는데요. 아마 가을이 되면 카페 안보다 밖에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도 멋졌지만 카페 밖도 정말 예쁘게 많이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정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과 꽃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길가 옆으로도 풀들이 많이 자라서 조금은 더 이국적이고 약간 탐험하는 느낌도 났었습니다. 가는 길에 주황색 꽃이 너무 예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멀리 보이는 하얀 건물도 너무 예뻤고 카페 이름이 적혀있는 커다란 레터링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김제 벽골제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진 몇 가지 안 되는 정보 중에 김제하면 생각나는 게 벽골제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국사를 배우실 때 들었던 익숙한 단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